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는 이제는 10만 유튜버 제자리의 오늘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손흥민 선수의 이적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토트넘은 손흥민을 토트넘에서 은퇴시키고 싶어 하지만 손흥민 선수를 최근에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과 다시 한번 연결이 된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골치가 아픈 엔제 감독 그리고 레비 회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이 솔직히 말해서 B클럽은 아니잖아요. B클럽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승을 노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B클럽은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B클럽이 아닌 토트넘을 손흥민이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프리미어 리그에서 1위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정말 손흥민 효과가 엄청나다고 외신이 손흥민 선수를 극찬하는 소식이 쏟아졌는데, 관련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식은 디 애슬레틱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토트넘이 틱톡에서 가장 큰 프리미어 리그 클럽이 된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흥미롭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틱톡 팔로워 수가 가장 많은 클럽은 당신이 예상한 팀이 아닐 수도 있다. 맨유가 1위를 차지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맨유는 틱톡 순위에서 3위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리버풀이나 맨시티도 아니다. 첼시와 아스날은 아예 틱톡 팔로워 순위에서 탑4 안에도 들지 못한다 라면서, 일단 예상과 다르게 틱톡 팔로워 수는 다른 클럽이다 라고 기사는 설명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내용을 살펴보면 틱톡 팔로워 정상에 있는 팀은 토트넘인데 3,85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2위 맨시티보다 800만 명이나 많은 상황인데, 같은 북런던 라이벌 아스날보다 무려 3천만 명이나 더 많은 수치이다. 틱톡은 2016년 중국 기술 기업 바이트댄스가 출시한 이후 최근 10년 동안 빠르게 성장하면서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플랫폼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Z세대 15살부터 24살 사이에서 인기가 높으며, 영국에서는 이 연령대의 사람들이 월 평균 30시간 이상 틱톡을 사용한다. 이는 모든 연령층 평균 14시간의 2배 가까운 수치라고 통계 업체는 전했다.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소셜미디어 전략은 기존 다른 플랫폼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토트넘은 이를 일찍부터 인식하면서 차별화된 전략을 펼쳤는데, 이를 통해서 SNS에서 빅6 경쟁팀들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기록할 수 있었다. 토트넘은 정말 훌륭하고 다채로운 콘텐츠 믹스를 가지고 있다. 소셜미디어 에이전시 소셜미디어의 전무이사 크리스 리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프리미어리그 클럽, 특히 토트넘과 같은 엘리트 클럽이라면 세련된 컨텐츠만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일 겁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위클리 위드 스퍼스라는 컨텐츠 시리즈를 운영하는데, 이는 선수들이 직접 아이폰으로 촬영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아 보여주는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선수는 헬스장에서 거울 셀카를 찍고 있고, 또 다른 선수는 경기 후에 맨 오브 더 매치 트로피를 들고 팀 버스에 탑승합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선수가 훈련장 입구를 들어갑니다. 토트넘은 이렇게 완벽하게 연출된 컨텐츠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고 즉흥적인 컨텐츠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형 브랜드들은 이런 시도를 꺼리지만 틱톡에서는 가공되지 않은 진솔한 컨텐츠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사람들에게 토트넘 틱톡을 팔로우할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보던 일반적인 컨텐츠와 차별화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계 곳곳에 있는 토트넘 팬들이 틱톡을 팔로우하게 되고, 그들이 기대하는 특별한 컨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장점이 됩니다 라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계속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먼저 틱톡에 게시물을 올린 클럽은 아니었지만, 코로나19 초기 봉쇄 조치가 시행되기 전부터 틱톡에 합류했다. 2020년 3월 프리미어 리그가 중단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재택근무와 온라인 학습을 시작했을 때, 토트넘의 소셜미디어 팀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틱톡 콘텐츠를 전략적으로 조정했다. 예를 들어서 영국 정부의 손 씻기 지침에 맞춰서 토트넘은 Wash your hands,
스테이 세이프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20초 동안 레전드골 명장면 카운트다운 영상을 게시했다. 또한 리그 재개를 앞두고 선수들이 훈련장에 복귀했을 때 비하인드 영상들을 꾸준히 공개하면서 팬들의 관심을 유지했다. 이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틱톡을 통해서 최신 뉴스와 정부 정책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토트넘은 트렌딩 해시태그를 적극 활용하여 계정으로 유입되는 사용자를 늘릴 수 있었다. 틱톡에서 효과적인 해시태그 활용과 간결한 캡션 작용은 토트넘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은 프리미어 리그 다른 클럽들도 사용하고 있는 흔한 방식이었다. 그렇다면 토트넘의 틱톡 성공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라면서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답은 바로 손흥민이다. 제 생각에 토트넘은 아시아 최고의 인플루언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손흥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크리스 리브 전문가는 말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냥 손흥민을 계속 노출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네. 하지만 토트넘은 손흥민을 단순히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전략적으로 배치하면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클럽들은 자신들의 가장 인기 있는 선수에게 집중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특정 선수에게만 의존하는 팀처럼 보이고 싶지 않다라는 뜻이 말이죠. 하지만 토트넘은 정반대의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손흥민이 우리 팀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시장성이 높은 선수다. 특히 틱톡이 아시아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손흥민의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은 압도적이다. 이것은 클럽이 활용할 수 있는 엄청난 자산입니다. 틱톡 영상에서 손흥민이 언급되거나 손흥민이 등장하는 썸네일을 사용한 영상들은 항상 성과가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입스위치 타운과 경기에서 2개의 도움을 기록한 영상도 있죠. 다른 클럽이라면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 장면만으로 틱톡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아시아 시장에서 이런 컨텐츠가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영리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면서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아주 효과적으로 일단 틱톡에서 활용하고 있다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이 그만큼 토트넘이 틱톡 시장에서 프리미어 리그 팔로워 1위를 달성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줬다라고 기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은 개인 틱톡 계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토트넘은 아시아에서 손흥민의 명성을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 채널로서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다. 손흥민의 인기를 증명하는 예시를 들어보자면 토트넘의 팬 계정 중에 일부는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 가장 인기 있는 계정 손흥민이라는 공식 채널이 아닌 팬페이지는 현재 14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이 수치는 프리미어 리그 몇몇 클럽들의 공식 틱톡 팔로워 수보다 많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영향이 정말 엄청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랫폼은 최근 틱톡 라이트를 도입으로 인해서 한국에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틱톡 라이트는 기존 플랫폼을 간소화한 버전으로 2024년 1월에 출시되었다. 한국 매체 조선일보 그리고 모바일 인덱스 데이터를 인용해서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틱톡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932만 명에 도달했고 이는 한국 인구의 약 18%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페이스북의 사용자 수를 처음으로 넘어서는 기록을 세웠다. 물론 한국의 스타는 틱톡 조회수 증가라는 공식이 항상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틱톡은 처음 한국 시장에 진입했을 때 SNS 환경에서 자리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손흥민이 등장하지 않아도 성공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는 영상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한국 시장에서 비교 불가능한 수준의 인지도를 가진 슈퍼스타이다. 토트넘은 이를 적극 활용해서 지역별 맞춤 컨텐츠를 제작함으로써 각 시장 취향에 맞는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하면서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잘 활용해서 지금 틱톡에서 프리미어 리그 클럽 중에서 팔로워 1위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이 정말 엄청났다 하면서 이 기사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극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기사의 내용은 손흥민 선수 덕분에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구단 중에서 틱톡 팔로워 수가 1위가 되었다. 손흥민 선수 영향력이 엄청 낮다. 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기사의 소식이 사실인지 한번 살펴보고 틱톡에서 프리미어리그 팔로워 수가 가장 많으면 어떤 경제 효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시티의 팔로워 수가 약 3천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의 팔로워 수를 살펴볼까요? 아스날의 틱톡 팔로워 수는 800만 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의 팔로워 수를 보면 3,800만 명, 3,900만 명이나 되어버리면서 손흥민 선수의 효과를 엄청나게 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토트넘도 다른 클럽들과 마찬가지로 틱톡으로 구단을 홍보하는 수단을 썼지만 가장 효과가 엄청 났던 것은 손흥민을 보유했다는 것, 손흥민의 인기 덕분이라고 디 애슬레틱은 분석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틱톡 팔로워 수가 1위가 되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틱톡 팔로워 수가 프리미어리그 구단 중에서 가장 많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경제 효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트넘 틱톡의 일단 조회수 순위를 살펴보면 손흥민 선수가 나왔던 영상들이 조회수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 이 영상 조회수가 무려 7천만 조회수가 나왔고, 그리고 이것도 손흥민 선수가 등장하는 영상이거든요. 5천만 조회수.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올림픽호 골이 들어간 이 영상 조회수도 3,300만 조회수. 그리고 뭐 여기도 손흥민 선수가 계속 나오면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틱톡의 사실상 주인공이다. 손흥민 선수 덕분에 토트넘 틱톡이 프리미어리그 구단 중에 팔로워 수가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토트넘 틱톡을 먹여 살려주고 있는데 이런 경제 효과는 얼마나 나오는지 제가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저의 AI 비서에게 일을 시키면서 조사를 시켜봤는데 틱톡에서 프리미어리그 1위 팔로워를 보유한 토트넘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라고 합니다. 일단 틱톡 광고 그리고 스폰서십 계약 증가로 인해서 약 1,060억의 수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틱톡을 통해서 유니폼이나 굿즈 판매량 증가로 인해서 추가로 310억 원의 수익이 창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경기 시청률 티켓 판매 증가로 160억이 플러스되고, 그리고 틱톡에서 인지도 상승으로 인해서 구단 최소 2천억 원의 이제 경제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즉 손흥민 선수 덕분에 연간 3,500억의 이제 규모의 이득을 보고 있는 토트넘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프리미어 리그 이제 뭐 소식 들어보시는 분들은 뭐 선수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3,500억도 뭐 작은 금액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엄청난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또 제가 AI 비서에게 또 일을 시켜봤습니다. 일단 연봉 기준으로 제가 조사를 시켜봤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연봉은 약 뭐 130억에서 150억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경제 효과 영향으로 이제 3,500억의 이득을 본 토트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금액이 얼마나 큰지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선수 주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토트넘의 평균 선수 주급이 약 7만 파운드라는 것을 가정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벌어온 3,500억의 경제 효과는 약 304명의 선수에게 1년치 주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 덕분에 토트넘 선수단이 이제 주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고요. 그리고 스타 플레이어를 영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월드클래스 선수 몸값이 약 1억 파운드 1,600억인 것을 감안한다면 손흥민 선수의 경제 효과로 얻은 3,500억이면 월드클래스를 2명 영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단 시설 투자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신식 훈련 시설 건립 비용이 약 500억인 것을 가정한다면 3,500억이면 7개의 훈련 시설을 건립하거나 기존 시설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글로벌 마케팅 캠페인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규모 글로벌 마케팅 캠페인의 연간 예산이 약 100억 원인 것을 가정한다면 3,500억이면 35년간의 마케팅 캠페인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3,500억 원은 클럽의 운영, 선수 영입, 시설 투자,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와, 정말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죠. 결국 토트넘은 현재 손흥민 선수를 조금 더 토트넘에서 계약 기간을 연장시키면서 토트넘에서 은퇴시키고 싶어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 영국 매체의 소식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가 아직
설득이 되지 않으면서 지금 레비도 지금 너무 초조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정말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죠. 손흥민 선수의 경제 효과가 이렇게 엄청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